죽음의 함정. 등산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입니다. 빙하의 깊은 갈라진 틈, 크레바스. 한 발만 잘못 디디면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죠.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크레바스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질병,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시련, 삶의 벼랑 끝. 혹시 지금 당신의 발밑에 크레바스가 벌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1970년 5월 이 세계의 치명적인 크레바스를 단 1년 만에 만난 한 청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학 대신 가난한 집안의 짐을 덜기 위해 직업군인이라는 절벽을 선택한 19살 청년. 그는 훈련 중 가장 중요한 순간 페이지스토마라는 죽을 병을 진단받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라는 냉정한 선고 앞에서 이 청년은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을까요? 그의 이름은 장복. 그의 삶을 건 싸움 속에서 우리는 당신의 크레바스를 넘어설 5가지 위대한 교훈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970년 5월 11일. 그날의 햇살은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한 청년에게는 그 햇살이 삶의 무게만큼이나 무겁게 느껴졌을 겁니다. 19살 청년. 그는 지금 광주 제2사관학교의 정문을 들어서고 있습니다. 팔남매의 가난한 집안. 대학 진학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대학생 삼촌과 사촌까지 돌보느라 너무 힘들어하셨습니다. 큰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보가 공주에 있는 사범대학에 가거라. 내가 뒷받침해 주마. 하지만 청년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길은 직업군인.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개척하겠다는 간절함이 그를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1961년 5월 12일 큰 홍수로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저수지 둑이 터진 것입니다. 온 마을 주민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헬기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당시 전남 도지사였던 송우림 장군. 그분의 정확한 상황 판단, 즉각적인 조치, 그리고 신속한 약속 이행. 어린 소년의 가슴 속에는 그때부터 이미 군인의 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앞으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세계의 거대한 크레바스를. 그 깊고 어두운 틈새를 넘어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처절하게 싸워야 한다는 것을 이 19살의 청년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당신 인생의 크레바스는 무엇입니까? 크레바스. 빙하의 갈라진 틈을 말합니다. 등산가들에게는 죽음의 함정입니다. 한 발만 잘못 디디면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죠.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질병, 감당하기 힘든 시련,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 이 모든 것이 우리 앞의 크레바스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은 어떤 틈 앞에서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청년의 이야기. 그는 놀랍게도 단 1년 만에, 그것도 훈련 중 가장 중요한 시기에 세계의 거대한 크레바스를 연달아 만났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그 모든 것을 넘어섰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역경을 극복하는 5가지 위대한 교훈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숨기지 말고 도움을 청하라. 용기가 기적을 만듭니다. 첫 번째 크레바스는 가입교 훈련 9주차에 찾아왔습니다. 아침마다 솟아나오는 피 섞인 가래, 페이지스토마병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날 것으로 먹었던 가재가 몸속에 깊이 자리 잡은 중병이었습니다. 동료들의 수근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야, 장복이 옆에 가지 마. 전염된대. 쟤 곧 퇴교당할 거야. 저 상태로 56주 훈련을 어떻게 버텨? 청년은 생각했습니다. 숨겨야 해. 이 병이 드러나면 강제 퇴교는 불 보듯 뻔해. 장교의 꿈은 여기서 끝이야. 하지만 숨기고 버틸수록 몸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구대장이 말했습니다. 자, 불만이나 건의사항 있으면 솔직하게 적어내라. 익명으로 해도 좋다. 청년은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야. 숨기는 건 겁쟁이야.
용기를 내자. 그는 자신의 증상을 자세히 적어냈습니다. 다음 날 그는 광주 제17군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촬영. 그리고 월요일 재검사. 다음 주 월요일 군의관이 필름을 들고 말했습니다. 자네 훈련받은 지 얼마나 되었나? 네, 9주 되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를 더 받아야 하는가? 총 56주 중 9주를 받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우리 인생의 길에는 여러 길이 있다네. 네? 무슨 말씀입니까? 자네, 지금 심각한 폐지스토마병을 앓고 있네. 이 상태로 훈련은 불가능해. 집으로 가게. 순간, 청년은 군의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울컥 쏟아졌습니다. 군의관님, 저는 절대 돌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훈련이 도저히 억울해서 고향 사람들이 저를 인생의 낙오자로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제발, 제발 치료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군의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심은 통하는 법이군. 두 가지 방법이 있네. 고향 가서 치료하거나 아니면 약을 먹고 버티는 것. 하지만 약이 일본제라 매우 독해. 하루 건너 복용하게. 명심하게, 약은 하루 건너서. 너무 독해서 아마 견디기 힘들 거야. 군의관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미국 육군의 회복 탄력성 교육 MRT는 자기인식, 셀프-어너스를 첫 번째 핵심으로 강조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입니다. 청년은 자신의 약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 용기가 치료의 문을 열었습니다. 둘째,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있습니다. 청년은 병원 휴게실로 달려갔습니다. 공중전화기를 들고 큰형에게 다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큰형님, 거두절미하고 이 약을 구해 빨리 오십시오. 어서요. 20분 뒤 전남도청에 근무하던 큰형이 택시를 타고 달려왔습니다. 초췌한 동생의 모습을 보는 순간 큰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장보가, 내가 판단을 잘못했다. 집에 가자. 내가 너 대학에 보내줄게. 제발 집에 가자. 큰형님, 지금 무슨 말씀 하십니까? 다른 말씀 마시고 약이나 주세요. 청년은 약을 낚아채듯 받아들고 훈련장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실제로 입교 전 검진이 있었습니다. 이미 병의 증상이 보였지만 큰형이 사전에 모든 사정을 설명하고 부탁하여 무사히 통과시킨 것이었습니다. 큰형과 막내 작은아버지 두 분 모두 장교의 꿈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생만큼은 반드시 성공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청년은 점호 전에 약을 10알이나 먹었습니다. 약에 취해 점호 시간에 비틀거리다가 졸았다는 이유로 구대장에게 심한 기합을 받았습니다. 엉덩이가 퉁퉁 부을 정도로 맞았지만 약 때문이라는 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동북 유격장으로 출발하는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완전 군장을 하고 출발했습니다. 목적지는 해발 1183m 무등산. 건강한 사람도 힘든 야간 산악 행군이었습니다. 폐지스토마 환자였던 청년은 힘이 없어 계속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신력으로 극복했습니다. 난 할 수 있다. 난 반드시 이겨낸다. 장교가 될 거야. 마음속으로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하나님, 저 무등산을 넘을 힘을 주십시오. 저는 여기에서 결코 중단할 수 없습니다. 산을 몇 개나 넘었는지 모릅니다. 아침 식사도 거른 채 다음 날 12시가 넘어서야 전남 화순 동북 유격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날 저녁 막사 밖에서 보초를 서는데 청년은 출발 전 누군가 건네준 포장을 풀어봤습니다. 백설탕 한 봉지, 그리고 미숫가루가 작게 포장되어 먹기 좋게 담겨 있었습니다. 독한 약 때문에 밥맛은 없었지만 이 미숫가루가 그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설탕은 최고의 피로회복제였습니다.
큰형은 약사에게 이 약을 먹으면 밥맛이 없어진다는 말을 듣고 동생이 쓰러지지 않도록 보충제 대책까지 마련해 보낸 것입니다. 미국 군사회복 탄력성 훈련 MRT는 연결, 커넥션을 핵심 요소로 봅니다. 역경은 혼자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뛰어다니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들의 사랑과 헌신이 당신을 살립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셋째, 난 할 수 있다. 자성예언의 힘입니다. 다음 날부터 그 지옥 같은 유격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4킬로 구보하기 전 1시간 동안의 PT 체조. 구보 전에 이미 쓰러질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출발 전 교관이 지시했습니다. 소금을 한 주먹씩 먹어라. 염분이 부족하면 쓰러진다. 구보는 악으로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반쯤 달렸는데 심한 갈증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루는 갈증이 너무 심해 논의 미지근한 물을 한참 마셨는데 바로 머리 위에서 농부가 농약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배탈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북 유격장 절벽. 환자 없고 레펠 하강 훈련이었습니다. 청년은 힘이 빠져 로프가 손에서 쭉쭉 미끄러졌습니다. 뒤에 엎인 동료가 소리쳤습니다. 야, 너 때문에 나 죽게 됐어. 힘 좀 써. 바위 절벽에서 점프하는 순간 반동이 약해 그만 거꾸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바위에 부딪히기 직전. 안 돼. 쩌렁. 로프가 팽팽하게 당겨지는 소리. 지상 10cm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조교가 소리쳤습니다. 정신 차려. 구사일생. 단순한 행운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훈련 내내 그는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난 할 수 있다. 난 반드시 이겨낸다. 나는 장교가 될 거야. 그리고 성경 구절을 수천 번 반복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로버트 머튼이 말한 자성예언, 셀프 마이너스 풀필링 프라퍼시의 힘입니다. 이룰 수 있다고 믿으면 잠재의식이 움직여 그것을 현실로 만듭니다. 미국 육군 MRT가 강조하는 낙관주의 아프터미즘입니다. 넷째,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시간의 힘을 믿으십시오. 훈련 강도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독한 약 때문에 식욕이 완전히 사라졌고 몸은 나날이 쇠약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침대 시트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구보와 행군은 동료들보다 두세 배 더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어.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좋아질 거야. 최선을 다하는 거야. 마침내 4주간의 지리산 유격 훈련을 마쳤습니다. 내일이면 복귀. 모처럼 회식을 했습니다. 개인당 통닭 한 마리와 사과 한 개. 뼈도 남기지 않고 모두 먹었습니다. 하지만 통닭은 원래 열이 많은 음식입니다. 다음날 아침 기상하니 무릎에 큰 종기가 생겨 고통스러웠습니다. 의무대로 갔습니다. 위생병님, 너무 아픕니다. 위생병은 마취도 없이 핀셋으로 환부를 돌렸습니다. 으악!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고름을 빼내고 거지로 채우고 붕대로 감았습니다. 청년은 용기를 내서 중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나약한 소리 하지 마. 행군 대열에 참여해. 청년의 눈빛이 오기로 가득 찼습니다. 문제는 섬진강을 도강해야 했습니다. 환부에 물이 들어가면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구대장에게도 보고했지만 역시 들어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무릎 수술 부위에 물이 들어갔고 밤샘 철야 행군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무릎이 아니었습니다. 장시간 걷다 보니 마찰로 인해 항문 입구 피부가 벗겨져 극심한 통증을 유발했습니다. 이튿날 정오쯤 마침내 광주 제2사관학교 교정에 도착했습니다.
4주간의 지옥 훈련 종료.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56주간의 훈련이 끝났을 때 그의 페이지스토마는 씻은 듯이 치료되었습니다. 무릎 수술 부위도 깨끗이 나았습니다. 고통스러웠던 시간은 그를 무쇠처럼 강한 사람으로 단련시켰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치유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것입니다. 다섯째,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전략적 사고입니다. 지리산 특수전 훈련, 도피 및 탈출 훈련이었습니다. 한 끼를 굶고 적진을 뚫고 굴에 천은사 집결지로 4인 1조로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조각달이 있어 칠흑같이 어둡지는 않았지만 훈련 중 그만 조교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동료들은 멀리 도망갔고 혼자 붙잡혀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이름대 목적이 뭐야? 몽둥이로 무차별 폭행, 인권유린을 경험했습니다. 풀려났을 때 동료들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청년은 몽둥이 맞은 엉덩이를 부여잡고 밤길을 절뚝거렸습니다. 개구리 소리, 풀벌레 소리만 들리는 어둠 속 야곱이 광야를 홀로 넘었던 것을 생각했습니다. 찬송가를 부르며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새벽에 모닥불을 발견하고 달려갔지만 날이 밝아서야 뒤늦게 집결지에 도착했습니다. 낙오자들은 혹독한 기합을 받았습니다. 비참했습니다. 기합이 끝나고 본대에 합류했지만 누구 하나 격려의 말을 건네는 자가 없었습니다. 고생했다. 몸은 괜찮나? 너를 두고 와서 미안하다. 이런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때 청년은 결심했습니다. 나 비록 체력적으로는 너희들보다 못하지만 앞으로 학과 시험은 너희를 능가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실천했습니다. 훈련 이후 밤늦게까지 그날 배운 내용을 노트에 정리하면서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그 결과 영천 훈련생을 포함한 1,700명 중 100등을 했습니다. 체력이 약했던 그는 지력으로 자신의 약점을 완전히 극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략적 사고입니다. 약점에 매몰되지 않고 자신의 강점을 찾아 그곳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 미국 육군 MRT가 말하는 성격 강점, 스트렝크스스 오브 캐릭터입니다. 1971년 7월 16일 56주간의 지옥 같은 훈련을 마친 청년이 소위 계급장을 달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건강하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1970년 봄 페이지스토마 환자였던 그가, 절벽에서 거꾸로 떨어졌던 그가, 밤에 홀로 산길을 걸으며 수없이 넘어지고 바위에서 떨어졌던 그가 마침내 장교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크레바스를 대하는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크레바스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포기할 것인가, 도전할 것인가, 숨길 것인가, 도움을 청할 것인가, 절망할 것인가, 희망을 붙잡을 것인가, 약점에 매몰될 것인가, 강점으로 승부할 것인가. 청년은 매 순간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모여 불가능해 보였던 목표를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역경은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낸다. 그의 크레바스 경험은 그를 파괴하는 대신 오히려 무쇠처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청년은 중위계 급장을 달고 동부전선 철책 최전방에서 한 병장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 병장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가입교 첫날 못 뛰겠다며 함께 퇴교하자고 종용했던 고향 선배였습니다. 그는 병장이었고 청년은 중이었습니다. 첫날 포기한 사람과 끝까지 버틴 사람의 차이, 크레바스 앞에서 도망친 사람과 넘어선 사람의 차이는 바로 시간이 주는 승리의 계급장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은 어떤 크레바스 앞에 서 있습니까? 혹시 깊은 질병과 싸우고 계십니까? 경제적 어려움에 짓눌려 있습니까? 관계의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꿈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과 싸우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전하는 메시지는 단호하면서도 명확합니다. 첫째, 숨기지 마십시오. 당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변에 용기를 내어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둘째,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사랑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셋째, 나는 할 수 있다고 매일 선포하십시오. 당신이 믿는 만큼 당신의 잠재력은 발현될 것입니다. 넷째,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당신에게 회복의 기회를 줄 것입니다. 다섯째,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전략을 세우십시오. 당신의 약점에 절망하지 마세요. 당신에게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능가하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 집중하십시오. 1970년 여름 페이지스토마를 앓던 19살의 청년도 해냈습니다. 절벽에서 거꾸로 떨어져도 혼자 어둠 속을 헤매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 앞에 크레바스가 아무리 깊고 넓어 보여도 당신은 반드시 넘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립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오늘도 크레바스와 싸우고 계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크레바스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파괴가 아니라 성장입니다. 56주 후 당신도 승리의 계급장을 달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려요.